네, 안녕하십니까. KBS의 양영원 기자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무리 세션 시간이 어느덧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번 세션에서는 언론인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 A to Z를 주제로 다루게 됩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 단어들이 참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오는데요. 언론인으로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또 겪을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사분들의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25분 동안 Q&A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내용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들을 발표는 스트레스와 번아웃, 트라우마, 회복 탄력성 유지하기를 주제로 캣 맥마흔 다트센터 아시아 태평양 창립 전무이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캣 맥마흔 박사님은 저널리즘과 뉴스 취재의 트라우마 노출 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를 이끌고 계시고요. 언론인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기자와 뉴스룸을 교육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줌으로 연결돼 계신데요. 들어볼까요? 박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금번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리학자이고요. 언론인들과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언론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저널리스트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또 저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에디터를 위해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이해를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전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언론인으로서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라우마 관련 보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널리즘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라우마보다 저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되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인간은 회복 탄력성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거나 끔찍한 일을 삶에서 겪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 회복 탄력성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간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겪겠지만 인간은 항상 이 회복 탄력성의 그 상태로 돌아오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 유지를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강력하게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금방 극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근육처럼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키워야 하는 거죠. 다양한 스킬과 전략을 실제로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실제로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를 또는 번아웃을 겪었을 때 이 전략을 실제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스트레스 제로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트레스 제로 상태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사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피를 갖다가 이제 또 기사를 제대로 이제 제 시간에 편집국장님한테 가져다 드려야 하잖아요. 그것에 동기가 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또한 회복 탄력성이란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것은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 안, 즉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뭐 뉴스룸, 친구, 가족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시스템의 일부로 발생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우정, 가족의 지원, 그리고 또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 특히 언론사에서의 지원 등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저희가 이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언론사라든지 기자라든지 아니면 편집장이라든지 이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돌봐야 하는 법적 그리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정확히 어떠한 이제 법적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기자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례가 2019년 호주에서 있었는데요. 법정 기자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고발했습니다. PTSD를 근거로 고발했고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법적 그 의무가 있고 또 도덕적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심리적인 웰빙을 우리가 돌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를 표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을 당연히 우리는 따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에게 먼저 베풀어야만 그 마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다트센터에서 저희는 건강한 기자가 건강한 저널리즘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웰빙뿐만이 아니라 이를 증진시키면 나의 저널리즘 기법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스트레스, 트라우마, 번아웃을 겪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개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취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맥락 속에서 정말 무엇이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식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반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공동체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기자들이 호주로 왔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뭐 2일 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제 그 풋볼 경기를 취재하러 나가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호주의 풋볼 경기 규칙은 다른 풋볼 경기 규칙, 즉 축구 규칙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없다면 그에 대한 취재를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언론사에 뭔가 얘기를 할 때 두려움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언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 자유 문제에서 이 부분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응적인 그런 모드로 우리 신체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생존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얼어붙을 것이냐라는 그 대응 전략, 세 가지 대응 전략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의 또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재를 하러 갔을 때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약하다는 신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기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몸을 떨 수도 있고 막 심장이 떨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끔찍한 사진을 보는 것 아니면은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시체를 보는 것 이것도 당연히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이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에디터이다. 그리고 내가 현장 취재를 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 사진이라든지 영상만을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폭력, 시체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죠. 현장 취재를 가는 사람만큼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이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윤리적인 가치관을 위반해야 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상사가 저에 가서 꼭 그 가족 취재해 와 라고 했는데 내 윤리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윤리적 상처일 수도 있고요. 기자들은 실제로 이런 윤리적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 번아웃, 트라우마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모델인데요. 저는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 있는 또는 트라우마 저항적인 뉴스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모델은 메이츠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메이츠는 미디어 전문가 및 트라우마 노출 지원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열된 모든 요소들은 트라우마 리터러시가 강한 뉴스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요소들입니다. 트라우마 교육을 하고 있는 조직은, 즉 트라우마란 무엇인가, 트라우마, 스트레스, 번아웃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인 한두 시간 동안의 그런 교육 세션을 뉴스룸에 있는 모두에게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인력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심리적 응급처치 PFA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니저, 즉 관리자 차원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야말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임을 지셔야 하죠.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에 노출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대 근무를 하게끔 해준다든지,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나도 현장 취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있어야만 지원들이 든든하게, 조직이 나를 도와줄 것이구나라고 든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층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 훈련을 받은 전문 임상가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가들이 굉장히 그런 심리적 상처를 입은 이 기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BEEP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BEEP라는 것은 우리 행동, 정서, 존재에 관한 사고와 관점, 그리고 신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눈밑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한 신체적 신호가 있다면 저희가 알아차려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는 지루합니다. 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저희는 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기능하게끔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고 하고 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면 저희는 고통을 받는 영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스트레스와 고통을 저희가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번아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이 관리를 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던지 가네요. 그래서 조직 차원에 대해서도 WHO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소위 말하는 공강적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강적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대리적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리적 트라우마, 직장 내 트라우마 노출이라고 맨 위에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노출된 것에 의해서 너무나도 쇼크를 받았을 때 그것이 뭐 직장에서 오는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겪게 되고 그것이 2차 스트레스, 2차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적 회복 탄력성 또는 공간적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또는 보일 수 있는 그 반응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자면요. 나의 멘토 또는 사회적으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성과 사명감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사명을 나타내는 성명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개인적으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활동은 우리 심리적 또는 정신적 활동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력을 기르고 또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즉 공감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디지털 노출을 제한해야 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일일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츠 센터 웹사이트에 이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 노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온라인에서 나의 기사를 욕하는 글이 많다라고 하면은 특히 디지털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온라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직업적인 특성이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언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저희가 그어야 합니다. 내게 디지털 기기를 통제해야만 디지털 기기가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NS 영역을 적대적인 환경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인 것처럼 저희가 SNS 영역을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NS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유색인종이나 소수 자들이다 또는 여성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널리즘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또 관리자들도 직원을 돌봐야 하는 것을 직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및 번아웃에 대한 토론을 자주 해야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그들이 나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 간 지원을 장려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도 돌봐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확인을 자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다트센터 웹사이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제가 제공해 놨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한번 들어가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